근데 어떤 해든 내년은 이럴 거야 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투자한 적은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과연 예년 같은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올 거냐라고 하는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만 이제 선별적으로 오를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 같으면은 비트코인만 살 것 같아요. 그냥 나머지 알트코인은 그냥 쳐다도 보지 마라. 가격 변동성이 예전처럼 우리가 막 기대하는 그런 알트코인 불장, 알트 시즌 막 이런 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백군종입니다. 지금 2021년 상승장, 그리고 2017년 상승장, 2013년 상승장 이렇게 4년 주기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오는 원년이 찾아옵니다. 이제 2025년이 이번 4년 주기 사이클의 그 원년 마지막 해예요. 비트코인 가격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며칠이 아마 25년 중에 나오지 않을까. 연말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난 3번의 사이클을 보면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어떤 게 다르냐? 지난 3번의 사이클은 기준금리 인하, 양적 완화 국면에서 오긴 했어요. 그래서 돈의 양이 많이 풀려 있을 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낙관하는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항상 미국 대선이 오고 그 같은 해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비트코인 반감기와 미국 대선은 항상 같은 해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올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공급량이 일단 반으로 줄어들면 반감기 때문에 그 수요가 조금만 증폭을 해도 가격은 많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미국 대선이 끝나요.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 불안감,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좀 이제 확실성이 늘어나는 게 효과가 있겠죠.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뭐 셈법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끝났어요, 대선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각 국들도 다른 나라들도 뭐 여러 가지 경제 정책도 정하고 하면서 이제 세틀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미래를 낙관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희소성 있는 자산의 가격이 먼저 오르고 또 혁신적인 거, 주식으로 치면은 성장주, 빅테크주, IT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는 거죠. 이런 효과가 심리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해놓고 아직 그렇게 많이 내리지 못한 상황인데 내년에도 25년에도 그렇게 크게 많이 내리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이거든요. 이제 실질 인플레이션이 PC라고 하는 그 연준이 좋아하는 지표를 봤을 때 예상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3.3%까지 왔다가 3.5%로 다시 늘어나려고 하는 중이란 말이죠.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전망, 전문 투자자들의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전망도 3.5% 위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잡힌다며 2%까지 지금 연준의 인플레이션 타겟이 잡혀 있고 이거로 계속 가는 추세였는데 지금 다시 픽업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번 12월 FOMC에서 연준이 약간 너무 어려웠다 이번에.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하면서 한 2번 인하 정도로 이제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 더 커졌어요. 근데 어떤 해든 내년은 이럴 거야 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투자한 적은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내려오던 중에 내년을 맞는 거랑 막 올라가다가 올해 유지되다가 조금 내렸는데 이것도 그나마 내려오던 게 이제 안 내려갈 것 같은 상황에서 내년을 맞는 거랑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과연 예년 같은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올 거냐라고 하는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 이제 대답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만 이제 선별적으로 오를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비트코인 많이 오르면은 이제 암호화폐 나머지 알트코인들 가격도 막 갔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양적 완화 국면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갈론만 갑니다. 비트코인이 대장주고 암호화폐 대장주고 이거는 암호화폐 그냥 빼더라도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너무 투명한 공급 스케줄 통화 정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이런 거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금에 대한 수요도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도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올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올라갈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예년처럼 많이 오르긴 할 거다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그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한다는 말이 있어요. 승자 비중을 늘리고 패자 비중을 줄여라. 25년도 경기를 전망할 때 투자 전략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한대요. 미국에서 이거를 제가 팟캐스트를 보면서 배운 건데 승자 비중을 늘리고 패자 비중을 줄이는 한 해.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선별성이 심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비트코인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비트코인 말고 앞으로 갈 거. 이더리움, 뭐 리플, 아니면 솔라나 이런 거를 한번 담아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니면 안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비트코인 뭐 한 50%,
이더리움 뭐 한 80%, 나머지 20% 알트코인 뭐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히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들이 보는 내년의 투자 트렌드는 승자 비중을 오히려 늘려라. 뭐하러 분산 투자를 하냐. 안 갈 텐데 그렇게 본다는 거거든요. 아니 틀릴 수 있어요. 저도 틀릴 수 있고 저도 100% 맞다는 보장은 없지만 제가 그리고 비트코인 뭐 맥시멀리스트라고 주변에서 부르시니까 제가 많이 편향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저 같으면은 비트코인만 살 것 같아요. 그냥 암호화폐를 굳이 투자하실 거면 비트코인만 사고 나머지 알트코인은 그냥 쳐다도 보지 마라. 가격 변동성이 예전처럼 우리가 막 기대하는 그런 알트코인 불장, 알트 시즌 막 이런 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비트코인은 가는데 24년에도 계속 그랬잖아요. 비트코인은 가는데 솔라나 정도만 뭐 비트코인 상승률 상회하고 나머지 이더리움 같은 거 보세요. 지지부진 밈코인만 막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거면은 당연히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 해도 되는데 그런 게 없다면 그런 게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저도 없어요. 그런 능력은. 뭐가 오를지 어떻게 해요? 밈코인이 오를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무슨 밈코인이 오를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막 이제 요즘 전문가들 보면은 내년에는 뭐 AI 테마 코인이 또 올라갈 거다. 뭐 그다음에 디파이 뭐 2.0 새로운 기준, 새로운 디파이 그리고 비트코인 디파이 비트코인으로 이자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디파이들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 좋을 거다. 막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나가는 전략이 내년에도 계속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신다? 그러면은 비트코인만 사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미국 주식,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주식 자기네들 뭐 스파이나 이런 걸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모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쓰잖아요. 그거를 연금처럼.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을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보면 좀 어떠신 거 어떨 거? 너무 좋은 전략이죠. 너무 좋죠. 맞습니다. 제 지인이 있는데 이제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셔가지고 그 퇴직연금을 거기에다가 해놨어요. 근데 퇴직연금을 몇 년 안 되긴 했지만 아무튼 미국에 직장을 다닐 동안 매년 모았던 퇴직연금을 국가에서 넣는 거, 그다음 자기가 이제 넣는 거, 회사에서 넣는 게 다 있는데 자기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퍼센티지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다 비트코인 ETF랑 마이크로 스트레이트 주식에다가 넣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4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대박이 난 거죠. 비트코인 가격도 대박 났고 마이크로 스트레이트 가격은 더 올라갔잖아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게 퇴직연금이라서 건드리진 못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아무튼 은퇴할 나이가 됐을 때 그거 돌려받으면은 자산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비트코인의 매력인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사면 장기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가격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거래소에서도 앱에서도 알림 계속 주고 막 이러면서 장기 투자가 기본적으로 너무 어려운 자산인 건 맞아요. 접근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거는 우리가 한번 딱 등기 계약서 맺고 등기 올리면 쉽게 팔 수 없잖아요. 내가 팔고 싶어도. 그래서 강제 장투를 하게 되는 효과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스파이 같은 거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분들도 마찬가지고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묻지마 그냥 투자한다. 이게 중간에 이렇게 되더라도 그냥 가지고 있다 보면 어차피 올라가 있으니까 그 장투 효과가 분명히 발휘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좀 너무 어려웠는데 미국은 그게 퇴직연금 계좌로 그 401k 계좌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고 비트코인 ETF 나오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주식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게 빨리 되는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퇴직연금, 연금저축 펀드 저 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둘 다 미국 주식 펀드에만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개별 주식도 안 되고. 근데 이 펀드에 이제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게 되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노후 자산 준비에 아주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저도 100%까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대략 한 60-70% 정도 됩니다. 전체 자산 100%에. 그 나머지는 뭐냐? 일단은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달러 예금. 달러 예금을 왜 가지고 있냐? 이제 비트코인 가격 폭락했을 때 살려고 현금성 대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건데 원화로 가지고 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달러로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잘했죠. 달러 가격 많이 올라가지고 그거 자체만으로도 수익률이 괜찮아요 지금. 그래서 요즘 은행 가시면 달러 예금 상품 한 연이자로 3% 줄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가입할 때는 5% 줬거든요. 이자도 좋았어요. 근데 3%로 내려갔지만 그래도 저는 1년 더 연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폭락할 때가 언젠가 옵니다. 그때 싸게 주워 담으려고 모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도 좀 가지고 있어요 저는. 미국 주식도 저는 제가 되게 좋게 보는 주식들이 몇 개 있는데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같이 그 트렌드, 비트코인을 가격을 우상향시켜주는 트렌드가 있거든요. 경제 트렌드. 그 트렌드 안에서 또 주목받을 주식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얘네들도 비트코인이랑 똑같이 그냥 목돈 넣어놓고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리고 돈 필요하면 가끔 조금 팔긴 하는데 그 정도.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계좌 연금저축펀드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도 당연히 목돈이 들어가 있고. 네, 비트코인의 100%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냥 비트코인으로 다 내 자산을 몰빵해 놓으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그냥 약간의 분산 투자를 해놓는 거는 이제 정신 건강 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